첫 번째 달려보죠. 입금한다더니 연락 불가. 이 뭐 제목만 읽어도 먹튀 느낌 팍 오지 않습니까? 사망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이곳은 미용실입니다. 자, 가위로 머리카락을 쓱싹. 예. 그리고 드라이기로 곱게 또 다듬고 말이죠. 그거 구두라고 저렇게 스프레이까지 칙. 자, 그리고 나서 찰칵. 저 시술 후에 사진을 찍습니다. 완성된 머리 사진. 자, 그리고 나서 외투를 꺼내 입고 나가려는 저 손님. 헤어 에센스까지 챙겨 들더니 갑자기 월급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원장님 조금 이따 보내드릴게요. 그랬더니 예 그러세요 하면서 인사까지 하는 원장님. 자, 그런데 저는 사진을 봤거든요. 심각한 탈모. 그런데 원장님이 신의 솜씨로 완전 풍성한 사람처럼 만들어놨어. 저렇게 저 같으면 대출 받아서라도 돈을 냈을 것 같은데 그걸 먹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난 4월 5일 날 경기 부천에 있는 미용실에 있었던 일인데요. 지금 50만 원짜리 헤어 증모술을 실시를 하고 결제 직전에 저렇게 통화를 합니다. 월급이 2시간 후에 들어오니까 잠시 후에 계좌 이체해 주겠다. 근데 사장님이 만약 첫 번째면 이걸 100% 믿지는 않았을 건데 이 사람이 지난해부터 10번 정도 방문을 했던 단골이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신뢰를 했고 또 6만 원짜리 헤어 에센스까지 이미 후불로 주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결국은 이 사람 그 56만 원 정도겠죠. 그것을 2시간 지나도 입금을 안 돼서 다시 전화를 해보니까 착신이 중단된 번호라고 나와가지고 아이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고요. 지금 아직까지 경찰에서 연락은 안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56만. 자, 좋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개업이 코앞인데 와장창입니다. 자,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개업을 준비하고 있는 가게 앞인데 이때 갑자기 유리가 와장창 트럭이 빠르게 지나가다 부딪힌 이 차양막이 가게 유리창을 펑 치면서 가게가 저렇게 한순간에 엉망진창이 되고 마는데요. 자, 개업 직전이라서 기대감이 크셨을 텐데 이게 웬 날벼락이야. 네, 지난 4일 새벽이고요. 충북 청주시의 의류 매장입니다. 인테리어 공사 다 마치고 바로 다음 날 개업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런데 택배 배송 차량이요.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앞을 지나가다가 옆 가게 설치돼 있던 차양막을 들이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차양막이 제보자의 매장을 덮치면서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간판과 유리창 아이고. 와장창 파손이 됐습니다. 바로 다음 날 개업인데. 맞습니다. 개업 앞두고요. 원래 이 길이 차량 통행 불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상가 상인들 위해서 일정 시간대만큼은 통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둔 곳이었는데 이 제보자는 저 택배차가 속도만 좀 줄였더라면 차양막은 부딪혔을지언정 그러고 말았을 사고지 않았겠냐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수 비용을 보상받는 게 만만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수하는 것만 1,100만 원 가량을 들여서 급히 보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바로 개업을 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생겨버린 게 보험회사 측에서 이게 영업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영업 손실은 보상해 줄 수가 없다. 좋아요. 그것까지는 그렇다고 치는데 그러면 서둘러 이걸 공사를 하느라고 비용을 많이 들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견적도 안 물어보고 마음대로 비용 지출했냐. 너무 비싸게 비용 지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들이신 비용의 한 60% 정도만 보상해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기 실제로 얼마만큼 들어있는지를 가지고 사실은 보험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손해를 대신 배상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 가격이 아닌지를 가지고 좀 다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보험회사 측에서 무조건 이걸 좀 낮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제대로 그러니까 급한 사정이 있었다는 걸 같이 해서 청구를 정식적으로 좀 상담을 받고 하시면 그렇게까지 많이 낮추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상자만 쏙 빼갔답니다. 자, 가게 앞으로 택배를 주문했는데 이게 웬일?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 남성 문 닫은 가게 앞으로 저렇게 쓱 접근을 하는데 택배를 대굴대굴 막 굴려보더니 앞에 놓더니 쫙 지금 오픈해서 자, 이게 나랑 상관없는 거구만 하더니 저렇게 다 뜯어놓고 그냥 갑니다. 왔던 길로 가요. 자, 이번에는 웬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폐지 잔뜩 싣고 한 노인이 오더니 뜯어진 택배 상자를 열어보더니 안에 있던 물건을 저렇게 밖으로 획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렸어. 뭐 하시려고?
빈 상자를 가져갑니다. 지금 하하 이게 뭐랄까요? 바나나 까서 알맹이는 버리고 껍질만 먹는 느낌이랄까요?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 이게 참 황당한 상황인데 저 안에 들어있던 게 뭐냐면요. 지금 배달용 포장 용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쓸모는 없었던 거죠. 영상 자체는 지난 27일 대전광역시에서 한 배달 전문 음식점 앞에서 찍힌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뜯어본 사람도 물건을 훔칠 작정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택배 큰 게 있으니까 다 뜯어봤는데 보통 가정에서 저거를 쓸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뜯어보고 쓸모가 없으니까 버려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저 폐지를 모으시는 분은 그 뜯어져 있으니까 무슨 생각이었는지 아마도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한 건지, 아하. 그러니까 빈 상자라고 생각을 했었는지 안에 알맹이는 빼고 택배 상자만 가져간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는 첫 번째 물건을 뜯은 사람은 절도 미수 정도의 사실 생각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저 택배 상자 그 겉에 있는 거는 사실은 저 부분이 좀 모호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주인 입장에서도 저건 효용이 경제적 효용이 없는 상자만 가져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히려 좀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맙소사. 단세음절 맙소사. 자, 정말 보고도 믿지 못할 광경.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사진 만나보시죠. 아파트 한쪽에 주차된 파란 차 주목했어요. 비도 안 내려 지금. 맑은 날씨야. 자, 그런데 차가 흠뻑 젖어 있고요. 자, 저 아래 그냥 물이 잔뜩 고여 있습니다. 알고 봤더니 한 여성이 저 여성이 남들 다 다니는 길목에서 세차 중.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물이 어떤 물? 그렇습니다. 공용수도. 너와 내가 함께 쓰는 공용수돗물로 세차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왜 저러고 사니? 아마 저 사람들 아마 뭐라고 하면 이럴 거예요. 야, 나 세금 내는 사람이야. 이 정도도 못해. 수도가 세금이냐 요금이지? 교수님. 네, 정말 좀 어이가 없네요. 그 동네에 요즘은 셀프 세차할 수 있게 좋은 세차장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왜 저렇게? 네, 저분이 게다가 이제 세차를 하고 나서 쓴 물은 뭐냐면요. 그 우리가 분리수거, 음식물 분리수거하고 나면 이렇게 손 씻을 수 있게 공용 수소 시설 있는 아파트들 있잖아요. 네. 그 공용 시설에다가 물을 딱 연결해가지고 세차를 한 거예요. 이 제보자께서 맨 처음에는 관리인이 길 청소하는 물인가 싶었는데 나중에 저렇게 개인이 세차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고 또 얼마나 알뜰히 바퀴까지 싹싹싹 세차를 다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당당하게 가는지 너무 괘씸해서 제보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도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사람이 바글바글한 지하철역 저 외국인 주목해 주세요. 입으로 주먹을 쓱 가져다 뗐다 붙였다 이러는데 그러자 입에서 순간 자 보세요. 입에서 순간 뿜어져 나오는 하얀 연기. 그렇습니다. 지하철 역사 안에서 전자담배를 뿜어대고 있던 중. 아니 뭐 저런 놈이 다 있죠. 한국밥 그런 줄 몰랐어요라고 할 게 아닙니다. 세상 어느 나라 지하철에서 담배를 펴요. 없죠. 저기 지금 지하철 망원역에서 수도권 지하철 6호선입니다. 저기서 포착이 된 모습인데 막 소리 막 치고 뭐 이래서 영상으로 찍은 것 같습니다. 눈에 띄기도 하고요. 그렇지 저게 이제 그 전자담배로 추정이 되긴 한데 아마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바로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이 열차에 탑승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잡지는 못했다고 그러고요. 뭐 마찬가지입니다. 전자담배든 그냥 담배든 국민건강보호법 증진법에 따라 가지고 흡연했을 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박진우 변호사님 목 상태가 왜 그러세요? 안 좋습니다. 예. 감기 걸리셨어요? 예, 감기는 아닌데 좀 안 좋습니다. 예. 어제 야구장에서 막 응원 세게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때문에 간 건 아니라서. 예. 그런 거.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보여주시죠. 관심을 강요하는 시어머니. 진짜 이거 진짜 사방가족께서 주말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네,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괴롭다는 사연인데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들이 이제 외동아들입니다. 사연자는 결혼 3년 차인데 그 시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라도 하면 늘 돌아오는 말은 이거였습니다. 왜 이제야 전화를 하니? 그러니까 비난이었던 거죠. 이게 반복되니까 속상한 마음에 이제 사연자는 더 이상 안부 전화를 안 드리고 만약에 드려야 하면 대신에 남편이 일주일에 서너 번씩 전화를 드리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또 사연자한테 전화해서는 여자가 결혼했으면 시댁을 챙겨야 하지 않니? 옛날엔 같이 살면서 구박도 했는데 따로 산다고 며느리가 아닌 건 아니지 않니? 이렇게 따지신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좀 자주 찾아뵙기라도 해야 좀 풀어지시려나 싶어서 한 달에 한두 번은 시가 가서 시간도 보내고 있는데 이게 모자라신지 또 매주 남편한테 전화해서 본가 와라 성화시라고 합니다. 게다가 늘 사연자 언급하면서 걔는 왜 전화를 안 하니? 안 할 거면 이제 그냥 오지 말라 해라 이렇게 화를 내십니다. 심지어 뭐 예전 통화 내역 그런 거 들먹이면서요. 난 정중하게 말했는데 걔가 아주 잡아먹을 듯이 화를 내더라. 지금까지 모습 다 가식이야 이간질하시고 또 부부가 여행이라도 갈라치면 같이 가자고 조르시는데 이런 시어머니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고민이라는 사연입니다. 자, 이 사연자분께서는 실제 그 시어머니와의 통화 녹취까지 이거 소설 아니다 하면서 저희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퓨처 핸즈업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반장 독립 채널에서 6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시어머니입니다. 하여간 사건반장 이런 프로가 제일 문제야. 매 시민 욕하는 며느리들 사연이나 풀어주고 OX 앉았으니 말도 안 나와.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어도 며느리가 혼자 있는 시애미한테 안부 전화도 않길래 잔소리 좀 했더니 획 토나져가지고 신랑 앞세워가지고 뒤에 숨어가지고 아이고 참말로 하여간 내가 이래서 결혼을 반대했다니까 동그라미입니다. 아니 잠깐만 우리 교수님 잠깐 쉬고 오셨다가 조금 이상해지신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러니까 욕을 먹겠죠? 그래도 이제 그냥 해봅니다. 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살신성인. 자 다음 사연자 며느리입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제가 처음부터 전화 안 드린 것도 아니고 전화만 끝내고 나면 제 마음이 벌집이 된다고요. 한 번도 그냥 넘어가신 적 없잖아. 저도 신이 나야 전화 드리고 싶죠. 맨날 타박만 하시는데 저 오빠 아니면 진작에 이혼했어요. 제발 저 좀 그만 좀 괴롭혀 X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부터 좀 갈게요. 과한 것 같아요. 좀 적당히 해야 되지. 안부 전화를 글쎄요. 뭐 이건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심하게 요청을 하거나 조금 막무가내로 좀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안부 전화 너무 집착 안 하고 필요할 때 전화하고 이런 게 필요하지. 이렇게 계속 한다면 며느리 입장에서 더 불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X를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양 변호사님. 사실 어머님 마음도 이해가 가죠. 이해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낯선 집이지 않습니까? 사실 결혼을 했다고 해서 당장 뭐 성년이 될 때까지 남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친하게 뭐 엄마 막 이렇게 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두 분 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걸 며느리도 좀 생각해 주시고 시어머니도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어머님 죄송하지만 요즘에 남자들 결혼하기도 힘듭니다. 요즘 남자들 옛날같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드님 생각해서라도 서운한 거 많으시더라도 좀 참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교수님 진짜 괜찮으시겠어요? 지금 막 네. 예. 아니, 지금 저는 시어머니가 잘하셨다라는 건 아니에요. 며느리 마음은 저는 시어머니하고 17년을 산 며느리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이라니까 요즘은 제가 안 그래. 이제 나이가 든 거죠. 나이가 들었어요. 인정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며느리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사실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왜 이렇게 들었냐면 이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결혼할 때 홀 시어머니의 외아들이라는 거를 알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사실은 불보듯이 뻔한 이 어머니께서 아들밖에 없기 때문에 아들한테 좀 집착하실 거라는 거는 좀 예견을 하셨을 필요가 있고 지금 또 이게 어머니만의 잘못으로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 게 서로의 갈등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부부 사이도 그렇듯이 시어머니 고부관계도 한 명만 무조건 잘못하는 경우가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많지는 않아서 지금 보면 이 며느리께서도 어머니께서 너는 왜 이제야 전화하니? 라고 얘기했더니 그다음에 안부 전화를 딱 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며느님도 무조건 이렇게 막 이렇게 당하는 약자만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고 이 어머니의 외로움을 조금 우리가 이해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잘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갈등으로 보고 좀 양쪽 간에 같이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제가 동그라미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생각보다 우리 교수님 욕하는 거 없어. 다행이다. 안심하세요.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도 좀 전해주시죠. 네, 호호마미님이요. 저도 저랬어요. 입덧으로 밥도 못 먹고 있는데 아침 저녁 전화 안 한다고 가서 무릎 꿇고 빌었어요 아이고야. 하셨고요. 아추님 시어머니 애인이라도 좀 만들어드려가야겠어요 하셨고요. 이초코님 그냥 나쁜 며느리 되세요. 매주 찾아가고 매일 전화해도 또 탈잡을 시어머니입니다 하셨고요. 서재인님 왜 교수님이 동그라미를 드시니까 그렇게 미워 보이지가 않는 걸까요 하셨습니다. 예.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기.